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안지원. 네, 쉬운 투자 곽상준이었습니다. 곽상준입니다. 정신이 없네. 금요일이라서 마무리하려고 바로. 기분 좋으신가 봐요. 아니 썩 기분 좋기보다도 요즘 정말 정신 없습니다. 이게 냉온욕 하는 것도 아니고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지금 이게 번갈아 가면서 사람 짐 빠지게 그쵸.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기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는 정말 버라이어티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루는 쿵, 하루는 훅, 쑥, 그 다음 또 더 쿵, 그 다음 쑥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그나마 금요일 날이 이렇게 쑥 하면서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일단 어저께 받은 충격이 네. 온전히 회복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참 하락장만큼이나 좀 씁쓸한 느낌을 주네요. 네. 저는 그래도 회복을 완벽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슨 종목을 갖고 있었길래? 사실은 저는 어제 방송을 하면서 조금 약간 안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우리 안피비께서 조금 두렵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됐구나. 이제 바닥이구나. 네. 제가 인간지표였나요? 인간지표 심리가 이렇게 읽혔어. 이렇게 떠는 거 보니까 괜찮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사실은 첫 번째 하락 때는 좀 떨렸어요. 그때는. 이거 뭐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는 좀 마음 편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금을 줄이셨던 분들은 올라오면 다시 현금의 기본은 또 돌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이 투자의 태도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니스트 버핏이라는 분이 항상 비상금을 유지하라라는 편지를 자식들한테 해주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투자에 있어서도 사실 그 부분을 일부 좀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교훈을, 우리는 이제 사실은 하락장에서 교훈 많이 얻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혹시 얻은 교훈 있으실까요? 이번에 사실 제가 좀 새롭게 얻었던 교훈은, 이전까지 제가 믿지 않았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좀 체감이 됐어요. 어떤 제가 건가요?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이론 중에 자산 배분과 종목 선택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에 대한 이론이 있거든요. 재밌는 얘기네. 네. 요즘 시중에서는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이론에서도 얘기인가요? 결론은 자산 배분이 나의 수익률에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전 그때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떤 종목은 10배가 나는 것도 있고 반토막 나는 것도 있는데 종목 선택이 당연히 영향을 더 많이 끼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그런 것 같아요. 종목 간의 이제 변동성 차이가 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는 뭘 사도 반토막 가고 그리고 이후에 회복할 때는 뭘 사도 2배 가고 3배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보니까 참 자산 배분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새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현금 비중이 일단 중요하죠. 저는 사실 그 전에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많이 갖고 있진 못했어요. 그래서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레버리지라는 걸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번 3월에? 네. 근데 그게 정말 주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3월 19일 그 저점에 더 샀느냐, 아니면 그때 무서워서 팔았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완전히 크게 바뀔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 배분이 이런 극단의 상황에서는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그걸 지금 자산 배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의 그러니까 그게 자산 밸런스를 맞추는 거. 아니 지금 그런 의미에서 시중에서 지금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얼마, 부동산 얼마, 금 얼마, 그거 말고 그런 자산 배분 말고 이제 주식과 그렇군요. 현금 간에만. 그렇군요. 물론 부동산 비중 다 이제 있으시겠지만 전세금도 있고 지금 매매 다 있겠지만 주식만 봤을 때는 주식과 현금 비중만 그럼 부동산 빼고 부동산 아예 빼고 얘기하면 금융자산 중에 자산 배분은 금융자산 중에요. 채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채권은 없었어요. 그럼 자산 배분, 시중의 말로는 자산 배분 하나도 안 한 거네. 그렇죠. 현금 위험 자산과 초안전 자산 간에만 이제 나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금 비중 조절이지 무슨 그게 자산 배분이야. 그 자산 배분 아니지. 그거
근데 어쨌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건 제가 조금 놀려서 미안하고 저도 동의해요. 자산 배분 그냥 시덥지 않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저도 그 입장이고요. 오히려 투자 입장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산, 뭐 금에 넘어갔다가 또 아니면 무슨 채권 갔다가 아니야 채권은 좀 달라. 채권은 빼고 무슨 원자재 무슨 펀드 좀 했다가 또 해외 쪽 뭘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하라고 하는데 기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댈세. 예, 왜 반대냐면 잘하는 거를 해라는 거죠. 정확히 하는 거를 해라 라는 거고 정확히 아는 것을 할 때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현금 보유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저도 한번 또다시 느낍니다. 그러니까 조금 방심했던 게 뭐냐면 수익률이 좋았던 계좌들은 현금 배분이 조금 덜 돼 많이 덜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 확보된 걸로 편안하게 있었는데 이건 아니구나. 역시나 또 최근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수익률이 덜 난 계좌들은 혹시나 해서 현금 비중을 상당히 갖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계속 주식을 샀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었던 계좌는 수익률만 믿고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못해서 요럴 때 대응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또 한 번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기분 나쁜 건 아니지? 그럼요. 네네. 근데 자산 배분은 시중의 자산 배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저희의 자산 배분은 주식과 현금입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네, 오늘 코스피는 1.3% 올라서 마감했고 네. 코스닥은 0.6% 올랐습니다. 장 하루간에도 변동성이 많이 컸어요. 그렇죠? 오전에는 좀 마이너스 약세를 보이다가 코스닥은 마이너스 갔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뭐 코스피도 뭐 올라갔던 거 아침 올라갔던 거 쓱 다 빼면서 이게 뭐야? 막 이런 분위기였죠. 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1% 넘게도 상승을 했었다가 0.6%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그렇게 많이 사던 개인들은 오늘 팔았어요. 일부 수익 실현을 한 걸 수도 있죠. 그쵸. 네. 예, 코스피에서는 1,300억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한 40억밖에 안 팔았고요. 요즘 잘해. 개인들 아주 잘해. 이게 따봉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네. 물론 저희는 단타를 조장하지는 않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한 2천억 정도 샀고 코스닥에서는 170억 샀고요.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300억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300억 샀습니다. 기관 저렇게 매매하다가 진짜 개털되겠다. 뭐가 이렇게 수급만 봐서는 뭐 내용적으로는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긴 하겠는데 이 수급만 봐서는 좀 이상하네요. 계속 빠지는 날 팔고 네 계속 파네. 네. 저거네요. 공모주 펀드 계속 환매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있겠네요. 펀드 환매도 아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펀드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펀드를 환매해서 직접 개인이 투자하는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이상하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던 게 내부적인 리밸런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LS에서부터 주식으로, 펀드에서부터 주식으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상당히 포착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관이라는 게 큰 거대 자금을 가진 주체가 자기의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도 기관이지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들이 펀드를 가입해서 그 펀드의 운용사가 운용을 하는 때 그 운용사에 사고 파는 것도 다 기관으로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따지고 보면 개인들이 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으면 반대로 개인들이 파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장을 반전시켰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네, 사실은 오전에 분위기 나눴었죠. 싸했었죠. 네. 그 중에 하나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대주주 요건 완화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23년부터는 이제 주식 양도세 도입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걸 감안해서 대주주 요건 현재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종목당 10억이 한 종목 이상 10억을 갖고 있으면은 대주주로 보는데 이거를 3억으로 완화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연말에. 근데 이거를 재검토하겠다. 뭐 10억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3억에서 10억 사이에 새로운 금액을 정하거나 아니면 뭐 재검토한다 했지만 결국 정해진 대로 3억으로 갈 수도 있죠. 대로 가거나. 이거를 그렇죠. 이르면 한 10월 정도에 검토해서 이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어조상 좀 3억으로 확정이 되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3억으로 확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책 흐름으로 봐서 여기서 세금 걷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양보해준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한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취급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10억을 갖고 있는 게 대주주라는 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대주주로 취급을 하니까 대주주로 취급이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대주주와 동일하게 모든 그 과세 적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주주라고 칭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저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향후 그 2023년부터 있을 전면적인 양도 차익 과세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었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그냥 갈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된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저희 세무사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건 뭐 정해진 상황이니까 그냥 가는 거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기 한번 할까요? 저하고? 1,000원 내기? 1,000원 내기요? 1,000원 내기? 가벼운데요? 하시죠,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 한 중간쯤 될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우리 안피비님 말씀처럼 올라왔다. 뭐 10억이 아니고 3억이 아니고 5억으로 올라왔다. 아니면 진짜로 한 1, 2년 연기됐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저게 1, 2년 연기되면 양도 차익 과세 2023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그 스케줄을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어찌 되었거나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저렇다면 굉장히 큰 뉴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도 상당히 막았는데 주식시장을 정책에 밀어주겠다라고 그 대국민 선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정책 방향이 주식 상승에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올라가던 시장이 막판에 좀 빠졌잖아요. 네.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시장이. 안 되지, 뭐. 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네. 한번 해보세요. 되게 하는지 한번 내가 볼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그럴 만한 뉴스가 28일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는 페드 그리고 학계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통화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기대하는 것은 추가로 완화적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당장 어제는 이제 페드의 7월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좀 시장에 실망을 안겨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를 새로 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 어느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로 또 여기서 돈을 최근에 이제 총자산은 좀 빠지잖아요. 슬슬. 총자산이요? 네, 연준의 총자산이 있어요. 프레드라는 그 앱에 가보시면 FRED에 가면 토탈 에셋 한번 쳐보시면은 연준의 총자산이 나오는데 쭉 올라갔다가 살살살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굉장히 늘어난 거거든요. 4조 달러대에서 7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슬슬 빠지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과연 어떤 또 완화전 장치를 해줄까? 이대로 가도 사실은 빼지만 않으면 저는 사실 땡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유감스러워요. 어제 7월달 의사록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물론 이제 뭐 북한 이슈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북한 이슈는 장 끝나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전에 누가 알아서 먼저 대응했다, 조금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북한 이슈는 정말 큰 이슈라도 3일 안에 거의 대부분 한 8할 이상은 3일 안에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큰 사건과 금융시장이 느끼는 큰 사건 달라요. 이거 동일시하지 마세요.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여기서 고집 부리는 사람은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아. 깨져. 항상 깨지게 돼 있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치고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뭐 전지전능한 슈퍼맨이야.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나? 못 바꿔요. 시장대로 마음을 바꾸셔야지, 내 마음대로 시장을 맞추시기 시작하면 그냥 뭐 내 계좌는 도탄에 빠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남북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 그리고 어제 좀 안타까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잭슨홀 미팅과 더불어서 미국 정부의 5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우선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하원 의장이 얘기를 절반으로 했죠. 줄일 수 절반으로 있다. 줄이겠다. 예, 2조 달러 아니어도 된다. 한 1조 달러로 그쵸. 합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생각해 보면 미국 시장은 지금 최고가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굳이 미국 시장은 이 잭슨홀 미팅 기대감 때문에 뭔가 네. 막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우리나라만 오히려 유독 좀 페드에 더 긴장했는 거 아닌가 이게 하는 지금 생각이 유튜브에서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어,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알지도 못하던 곳이었거든. 페드가 뭐야? 어? 이랬는데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아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아주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educast.com 네이버에 쳐서 들어가면 저의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왜 중요한지 잘 설명해놨고 책에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오늘 좀 돋보였던 거는 이제 업종 특징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IT 대형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예.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많이 올랐는데 좀 LG전자가 좀 돋보이더라고요. 예. 오늘 리포트가 어저께 나왔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6% 성장할 걸로 보더라고요. 왜? 컨센서스가 일단 6,700억인데 예. 7,700억이 나올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3분기 실적은 코로나로 인한 위생가전 수요 증가, 그리고 재택근무가 확대되잖아요. 네. 여기에 따라서 대형 TV 등 이런 집안의 온라인 가전 가전제품이 매출, 좋아진다. 네, 그렇죠. 이런 증가에 영향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21년부터는 전장 사업부가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다. 전장 사업부라는 건 자동차 앞에 쓰여지는 거를 전장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19년에는 2천억 마이너스를 봤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그리고 20년에는 마이너스 4천억 예상이 돼요. 근데 내년도에는 플러스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야, 이건 좀 너무 이거 독특하네. 네, 굉장히 그쵸.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쪽 전장 사업부 만만치 않다. 저도 알아봤죠. 이 보슈 제2의 보슈가 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물어보고 이렇게 찔러보고 했는데 어렵다 했는데 이게 플러스가 난다. 이 숫자만 보면은 상당히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사실 올해 마이너스 4천억에서 내년에 플러스 2, 3천억이면은 네. 한 방에 이렇게 역전이 가능할까 근데 싶은데요. 참 이게 생각이 많은 참 LG가 운이 없어. 이 전장 사업부를 생각하면 정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자동차들은 각각의 모듈별로 자동차 회사가 사가지고 갖다 껴 붙이는 거거든요. 뭐 조립식 껴 붙이듯이. 그러면 전장에서도 라디오 잘하는 애들, 그다음에 에어컨 하는 애들, 공조 시스템 하는 애들, 그다음에 또 무슨 디스플레이 하는 애들, 요거를 각각 다 사가지고 조립해서 붙여가지고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애들이 전장 사업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회사고, 그 중에 제일 큰 회사가 독일의 보슈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테슬라의 이 대시보드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디스플레이 하나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전장 사업은 어떻게 될까? 사실 상당히 심각하거든. 상당히 심각해서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참 좋겠죠. 좋겠는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시장에서의 소문도 상당히 잘 나고 있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게 맞고, 실제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도 좀 돋보였는데요. 반도체주는 독특했죠. 오전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반도체주 진짜 끝났구나. 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는 그때 3월 달 저점 부근 근처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저점만 봐도 거의 그 정도까지 왔었죠. 네, 그렇고 아주 좋았던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고목 쓰러지듯이 계속 줄줄줄 흘러내렸는데 막판에 반등을 꽤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반도체 관련해서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 최도현 연구원 한 얘기가 있었죠. 최도현 연구원은 4, 4분기부터는 턴을 한다. 그렇죠. 예, 예. 반도체 D램 가격이 지금 7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가 네. 또 우리 회사 이제 그 최도현 연구원님은 4분기부터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다는 아니고 예. 그 출하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다시? 했고, 네. 상반기부터 이제 D램 가격 상승은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요런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들은 벌써 이제 보통 주식은 6개월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6개월 뒤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의 D램 가격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텐데 네. 아마 그거를 반영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만 봐도 너무 많이 빠졌었죠. 네, 지난 너무 3일 많이 동안. 빠졌죠. 네, 정말 많이 빠졌죠. 3월달 주가라니요. 이게 참. 네. 네, 하이닉스 주주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그렇지. 거기는
전염병 사태가 네. 또 벌어진 거야, 그죠? 그렇죠. 음, 참 심각했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 제한 현재 이제 9월 15일까지만 네, 제한이 이게 돼 어제 있고 나왔던 뉴스예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공매도가 다시 허용이 될까 했는데 이걸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얘기했으면 웬만하면 해야 되겠지?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이게 이 규정을 바꾸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는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시행령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하니까 네. 뭐 실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상당히 네.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렇죠? 그쵸. 어제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고 시장을 뭐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뉴스일 수 있고 개별 종목들은 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네. 네. 이유는 현재 경제 상황을 봐서는 연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매도 금지를 네.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이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거는 다른 법안인데 아직 발의는 안 됐어요.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사업 연도가 경과 후에 사업 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까지 그 기간 동안은 공매도를 금지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은 사업연도 말이면 12월 말이고 네.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사업 보고 제출이 전까지니까 3월 31일까지. 네네, 31일까지. 그러니까 1, 2, 3월은 공매도 못하게 하자. 이런 어. 법안을 이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실적 먼저 다 파악해서 공매도 때려갖고 주가가 폭락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게 건가 의도 보죠? 중에 하나겠죠. 예. 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 핀셋이네. 핀셋처럼 들어오네. 그런 거 어떻게 알았지? 신기하네. 근데 이제 네. 더불어 그 박용진 의원이 예전부터 공매도 관련된 법안 발의를 많이 추진을 했었더라고요. 주식 하나보다 못 하는데 국회의원은 네. 그런가요? 네, 못 네, 하죠. 네. 신기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공매도는 이제 계속 못하게 하는 게 사실 제일 낫긴 하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의 입장이고 우리 안피비께서도 개인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기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기관이라고 기관 아니죠. 기관 아니에요. 저희 개인인데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과열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어서 순기능도 분명히 순기능도 있죠.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없으면 편하긴 하겠지.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된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받고 냉정하게 판단을 할 건 판단해주고 바램은 바램이고 요것들의 심리적인 칸들을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서 비빔밥이 되면 내 계좌의 수익률도 비빔밥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사고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칠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근데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딱 잘라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근데 그게 이제 심하다 보면 말로도 나오는 거죠. 딱 잘라서 아닌 거 아닌 건데 뭘 자꾸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성격 버리면서 투자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잘하는 분들은 우리 안피비 같은 잘하는 분들을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게 반도체가 죽었다가 이거 반도체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은 한국에서 사실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1분의 1 정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밸류 체인까지 다 따지면.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잘 안 좋으면 전체 GDP 차원 같이 그 주식시장 전체의 EPS가 쉽게 늘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비싸지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EPS가 떨어지니까, 시장 전체 EPS가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했는데, 오늘, 부활을 좀 해서 그 부분은 다행인데,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 과연 언제, 말한 것처럼 내년도에 다시 턴을 하게 될지,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전해주실 얘기? 이제 전해드린 얘기는 없고요. 다만 주말간에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 질병의 확산세가 없이 평안하게 이제 주말이 지나가야 월요일 장도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에 저처럼 이제 고구마 순을 까시는 것도 괜찮아요. 집중해서 고구마 순을 까시면은 제가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려드릴게요. 투자자의 스트레스 해소법. 제가 왜 그렇게 자전거를 미친 듯이 타느냐?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오르막을 빨리 넘었으면 좋겠다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무슨 말이냐면
투자에 쫙 쪼여졌던 두뇌가 다른 거에서 딱 땡겨 나가서 이쪽에 텐션이 걸리면 쪼여졌던 게 싹 풀려요. 예, 그런 게 있어요. 텐션을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들 하시면 많이 스트레스 풀리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뭐 주말 계획은 어떻게 되셔요? 저는 이번 주말에 그 부지점장님이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금리 관련된 책인데, 그걸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내에 한번 독파를 해가지고, 네. 한번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말 내에 독파할 거니? 다 읽어와. 그럼요. 이것도 주말 내에 독파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어려워. 이건 쉬운 책이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못 읽으면 네.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1,000원 내기. 아, 그럼요. 네. 네, 1,000원 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읽으면 제가 1,000원을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빌고요. 오늘은 Thank God It's Friday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그나마 이제 마무리가 잘 돼서 좋아. 중간에 어려웠지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모두 다 행복하게 주말 맞이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